예, 뜯지 못한 컵라면에 비해 9위억 스크린도어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일했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죠. 지난 28일 오후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이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당시 이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왔는데 예. 원래는 2인 1조로 해야 될 걸 혼자 나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바로 치이자마자 119로 후송은 됐지만 네. 병원 가기 전에 돌아가시는 예. 그런 이게 저희가 뭐 발생을 모든 했죠.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안전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건이 유독 또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기사에 알려졌듯이 이분 자체가 컵라면 하나도 먹지 못할 정도로 되게 바쁜 인생을 살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거죠.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바쁘게 일을 했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혼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자, 결국에는 이분 자체가 되게 약자로서 우리가 모르는 사회 한쪽에서 되게 어두운 면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네. 부당한 게 무엇일까. 네. 또 이런 분들이 이분밖에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2인 1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이게 좀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아마 한 명 정도는 그 작업을 할 때 기사가 누군가 오나 봐줘야 안 오나 되는. 봐주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고인이 되신 분이 혼자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고 당시에. 근데 일지상으로는 2인 1조로 근무했다라는 얘기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꺼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왜 이분 자체가 혼자밖에 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두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인건비 절약을 위한 거였겠죠. 왜냐면 이 인건비 업체- 절약을 위해서 2인 1조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한 명만 내보낸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그 지하철 사고가 난 그 호선 같은 경우에 서울 메트로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설치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청업체다 보니까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고, 그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바쁘게 근무를 하니까 혼자 하는 게 다반사였을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혼자 한다라고 그거를 그대로 위에 메트로에 알렸다라면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서류를 조작해서 2명이서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공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건비 절약하겠다고 적게 뽑고 그렇죠. 거기다가 뽑아놓은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없었나요? 경쟁 입찰에 경쟁 대한? 입찰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네네. 부분은 참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경쟁 입찰 자체가 원래는 왜 지명 입찰하지 않고 경쟁 입찰하는 이유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좋은 업체를 더 좋은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업체 자체가 경쟁 입찰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로비를 통해서 자기네가 입찰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원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메트로 직원들을 상당수 데리고 오고 그분들은 고연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대신에 그 밑에 실제 일하는 분들은 연봉이 월급이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연봉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게 이번에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지점은 거기에 첫 번째는 있는 것 같아요. 메트로가 자기들이 떠안아야 될 그거를 이제 전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 고용 승계 대상자가 됐던 그 사람들을 넘기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게끔 오히려 한 꼴이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 따내는 조건으로 메트로 출신 그 사람들 고용 승계해라, 그리고 고임금을 줘라.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메트로에서 건데. 받았던 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계약서를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이걸 입찰 계약서에 그런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가 이건 않은데요. 사실상 경쟁 입찰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명 입찰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이상한 점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메트로의 하청업체들은 직원 중에 4분의 1을 꼭 원청업체인 서울 메트로 사람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놨대요. 그래서 최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하청업체마다 다른데 12%에서 최대는 30%까지 이 메트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회사별로 살펴봤을 때 이번에 사고가 난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78명 중 24명
그다음에 뭐 자체 직원은 뭐 74명 정도. 그러니까 네. 24명 대 74명인데 예. 74명이 받는 돈보다 이 24명이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게 이번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알려진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력이 많고 그래서 경험도 많고 업무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자체가 어디 가도 이렇게 고용승계 조항을 계약에다 넣는 하청과 원청업체 이 사이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리라는 게 까고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이게 서울 메트로는 이게 무슨 사기업인가요? 서울 메트로가?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쵸.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서울 메트로에 국민의 세금이 10원도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예.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사기업하고 짜고서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고연봉 주고 고용승계 보장해 주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갈 걸 적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어디서 적게 가냐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고치는 어떤 그 적정한 인원을 뽑았으면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시간도 더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적정한 인원이 아니니까 사고도 더 나고 고치는 것도 안전점검도 더 소홀할 느리고. 거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큰 어떤 손해라든지 그런 재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 결과는 사표 결과고. 수리했다, 사표 그쵸, 사표 얘기가 제출했다 이런 나왔죠. 내용이 네. 있던데. 뭐 일단은 이제 네. 사표 얘기는 그렇게 된 거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180명 정도가 그 메트로 네. 직원들이 사표를 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실제로 사표를 수리는 안 한 거죠.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들고 그 사표 내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번에 특별한 처벌자 없이 예.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생기니까 뭐 2명 정도 사표 수리하고 한 뭐 3명 정도를 직위해제했다라고 지금 메트로 측에서는 밝히고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든 아니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네.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이분이 혼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의 그날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당시에 사고를 당한 지점이 그러니까 구다지사 승강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역. 네. 그래서 거기서 수리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먼저 9-4 승강장 가서 먼저 작업을 하지 않았대요. 거기가 아니라 5-1 승강장 자체가 고장난 것 같으니까 그쪽 로그 기록을 좀 확인해달라고 열차에서 신호가 와서 네. 거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들어왔던 9-4 승강장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고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건데 또 이분이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뭐 7개에서 8개 더 지난 거 다른 노선에 다른 데 가서 또 그 스크린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또 하나 웃긴 점은 뭐냐면 이 짧은 시간 가는 데만 해도 한 2-30분 걸리는 시간 고치고 나면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간인데 예. 이 메트로 자체 이 하청업체 안에 내부 규약에 뭐가 있냐면은 신고 들어온 지 1시간 안에 무조건 가서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신고 들어오면 1시간 안에 고쳐야 되니까 움직이는 엄청 거리나 바쁘게 이런 움직이셔야 것들 따졌을 때 되는구나. 계속 바쁘게 움직이니 그러니까 라면이 가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라면이 가방에 있다는 거는 내가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예, 거잖아요. 예. 물만 부어가지고 금방 먹고 또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원을 되게 부족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인원 가지고 되게 힘들게 일을 돌리고 있고 네. 당연히 2명이어야 되는데 1명밖에 안 하니까 사고는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네. 그대로 간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이걸 바로 또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또 없다는 것도 예.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저기 네. 멍08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들이 그것도 그렇죠. 사람의 목숨에 대해 그렇죠. 지하철 쪽이든 정부든 사건 덮기에 급급하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 것이 답답합니다. 예, 아주 요약정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조사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의역 사고 이후에 서울 메트로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9개월 전에 강남역 사고 이후에 2인 1조 작업 수칙 확인 점검 강화했다. 강화를 라고 했대. 예. 예. 그런데 구의역 사고 당시 2인 1조 확인하지 않고 스크린도 열쇠를 건넸대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유족들한테 영무실에서 아니 영무원 허락도 없이 스크린도 열쇠를 돌아가신 분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영무원이 넘겨준 그게 나와서 유족들한테 사과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팀장 이상 간부들 사표 제출 5일 팀장 이상 간부들 180명 사표 제출했다고 발표했는데 확인 결과 한 명도 사표 수리 안 했다라고 하고 뒤에 변명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나오면 그땐 묻지도 않고 해고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표를 받아두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 월급 줄 돈이 있는데 예. 보상금 줄 돈이 없다라고 또 했다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하청업체에서 거잖아요. 자기네들 네. 그 은성 PSD인가요? 걔네가 위로금 줄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근데 그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은성 PSD 자체는 돈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책임 소재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그 인천 쪽에서 그 공항철도에서 그 노동자들이 5분이 열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겨울쯤에 2012년 11월인가 12월쯤 난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번 사건이랑 되게 유사한 패턴을 보였어요. 사망자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그 원청 업체, 하청 업체나 원청 업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책임을 다 돌아가신 분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살피면 그때도 결국에 밝혀진 건 뭐냐, 이건 결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서 사과를 하고 결국에 국가가 배상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늘 뭐 뒤늦게 서울시장에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가 서울시 책임하에 있다면은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이 사고 원인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 하청 업체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시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 그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하도급은 사실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계약서가 이런 것도-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계약서 그 아까 고용승계 그러니까 조항 무조건 고용을 승계하되 뭐. 전 메트로에서 받던 급여 수준을 유지해라. 그리고 그쵸. 뭐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면 한 시간 내에 다 이게 고쳐라. 대등한 사업자끼리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상당히 완전 불공정한 갑질이죠, 이거는. 부분이고 네. 아 이게 진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갑질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어떤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뭐 배상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갑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요건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분들이 그걸 한번 갑질 방지법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정거래법에 하나 추가해 주세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다 넣으면은 체계상은 맞는 것 같은데 얼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 전에도 똑같이 같은 회사 사람 분께서 혼자 또 작업하다 돌아가신 적이 있었고 네. 이처럼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린도어 사고가 주 원인이 장애물 검지 장치라는 게 계속 고장이 난대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제 서울 메트로 역사 121곳 중에 106곳이 포토 센서라는 똑같은 검지 장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검지 장치가 뭐냐, 문 닫히는 거를 이렇게 그쵸. 예, 뭐 껴있으면은 예, 열려야 되니까. 열리게끔 하는. 예. 근데 이게 빛이랑 먼지랑 눈에 약하대요. 빛, 먼지, 눈. 아.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고 자주 예. 고장이 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고장 나는 거를 왜 여기에다 설치를 했는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생각해보니까 지하철 탈 때 있잖아요. 스크린도어 생기고 난 뒤로는 닫혔다 다시 열리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되게 예, 많죠. 띠리리링 해서 이렇게 딱 닫혔다 갑자기 다시 또 열렸다가 이렇게 다시 되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원래 그게 제대로 되면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시 열려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게 닫혀요. 닫혀가지고 끼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끼고서 그냥 가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가방, 백 같은 거 낀 상태로 낀 그냥 가는 상태로 경우 가고. 저 한 몇 번 봤어요, 저는. 저도 몇 번 봤어요. 아니 원래 저러면 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예. 엘리베이터처럼.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열려요. 그냥 그러니까 닫힌 상태로 가. 둘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다라면은 끼면 안 기술이 돼요. 안 되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기술이 안 된다면 사람이 필요한 거고 기술이 된다면 분명히 여기도 비리가 있겠죠. 그렇죠. 기술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걸 설치 그쵸. 안 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술 국민이 되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될것 같은데. 자동문이나 이런 것들 지금 뭐 같은 엘리베이터 보면 엘리베이터 보면 다 충분히. 되잖아요. 예, 잘 네. 되잖아요. 예. 근데 유독 이 스크린도어만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건 분명히 이거를 만들 네. 당시에도 분명 어떤 입찰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걸 관리하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예. 얼마나 많은 로비 자금이나 이런 데로 쓰이기 때문에 제대로 월급도 못 하청업체에다 줄 수 있는 원래 최소한의 금액을 줘야지 그게 그쵸, 되는 그쵸. 건데 그 그렇죠. 돈이 다른 데로 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 입찰의 문제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입찰한다는 게 단가도 무조건 낮추려고 싸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건축공사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로는 입찰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이 문제가 제대로 보상까지 마무리가 짓고 안정까지 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언론도 국민 관심을 여러분들. 가져야겠지만 네. 일반 시민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계속 해주셔야 예. 그래야 이번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네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시사돌지구 탑3의 첫 번째 주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시사돌지구 탑3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